이게 여러분께 필요한 유일한 오픈클로어 튜토리얼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나만의 개인 AI 에이전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이메일 관리와 예약을 대신하며 자는 동안에도 일하죠. 24시간 작동하며 휴대폰 메시지도 보내는데 코딩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픈클로어는 무료이자 오픈소스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챗 GPT를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 AI 도구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을 실제로 기억하고 매번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예전에 시도해보다가 막혔던 적이 있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문서도 불친절하고 대부분의 튜토리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거든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자동화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텔레그램에 바로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일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자동화 하나를 이미 갖게 될 겁니다.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픈클로어가 일반 챗봇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챗 GPT가 아니거든요. 오픈클로어가 일반 챗봇과 다르게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왜 오픈클로어를 써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오픈클로어는 실제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물론 챗 GPT도 메모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챗 GPT는 이전 대화의 요약본만 보관합니다. 흐릿하고 압축된 휘발성 맥락입니다. 반면 오픈클로어는 구조화된 메모리를 저장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직업, 가족, 선호도,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요. 이런 세부 정보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고 수정할 수 있는 실제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3달 뒤에 다시 대화를 시작해도 정확히 그때 멈췄던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단순히 요약본이 우연히 기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왔는지 살아있는 기록을 계속 보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픈클로어는 스스로 작동합니다. 앱을 따로 열 필요도 없어요. 명령어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백그라운드에 있죠. 일정에 맞춰 깨어나거나 상태를 확인하고 앱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즉, 먼저 연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이상 챗봇이 아닌 진짜 비서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행동합니다. 진짜 행동을 하죠. 이메일을 보내고 캘린더 일정도 잡고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가져와 요약해서 텔레그램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웹 검색도 합니다. 옵션을 비교하고 예약까지 해줍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내는 거죠.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합쳐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3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중 어느 것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예시,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그램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하루 중 처음 3번의 미팅, 중요해 보이는 2통의 이메일, 그리고 각각의 한 줄 요약이 담겨 있죠. 두 번째 예시, 목요일에 X회사 사람과 인터뷰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준비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1시간 뒤 구글 드라이브의 회사 개요, 면접관의 이력, 최근 뉴스, 예상 질문이 담긴 구글 문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3월에 엄마를 뵈러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다고 한번 말했을 뿐인데 매일 항공권 가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텔레그램 알림이 옵니다. 이달 최저가 항공권입니다 라는 메시지죠. 지금 예약할까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메모장을 하나 여세요. 어떤 메모 도구든 상관없어요. 이제 60초간 계획을 세울 건데 이 답이 향후 우리가 내릴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은 우리가 집중할 통합 기능과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알려줄 것입니다. 진행하며 답을 메모해 주세요. 첫 번째, 매일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2-3가지를 골라보세요. 아침 브리핑, 항공권 가격 모니터링, 이메일, 자동 분류. 두 번째 질문, 그 기능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나요?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문서, 은행 앱 등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기준선은 어디인가요? 다시 말해, 아무리 매력적인 기능이 있어도 절대 연결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설정 중간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세요. 다음은 실행 위치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고민하시죠? 오픈 클라우드와 필요한 기능을 알아도 실행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답은 누구와 협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죠?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을 정해볼 거예요. 첫 번째 경로는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입니다. 이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니 무료죠.
단점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에이전트가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닫으면 에이전트도 꺼집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와 연결하기 시작하면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전용 하드웨어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지는 맥 미니, 라즈베리 파이, 혹은 옷장에 헤드리스로 돌려놓은 오래된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일회성 비용만 들고 월별 요금은 없습니다. 이 방식은 샌드박스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집 인터넷이 끊기거나 정전이 나면 오프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직접 해야 합니다. 이미 하드웨어가 집에 있지 않다면 초기 비용으로 수백 달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로는 클라우드 PS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작은 서버를 한 달에 몇 달러만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 언제든 접근 가능하고 개인 PC와도 분리되어 있죠. 문제시 초기화 후 재배포하면 그만입니다. 허스팅그레이 원클릭 오픈클러 템플릿으로 VPS에 즉시 설치 가능하며 서버 부팅 후 브라우저에서 남은 설정을 마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세 번째 경로가 정답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터미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 설치, 설정 all of it 모두 브라우저나 휴대폰에서 진행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나 맥미니, 오래된 노트북 등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VPS에서 전용 하드웨어로 이전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다만 오늘은 VPS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환경 파악이 쉽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진 뒤 하드웨어로 옮기면 됩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시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혹은 이와 매우 비슷한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링크로 호스팅어 프로모션의 10% 추가 할인이 자동 적용돼요. 가장 저렴한 시작 방법이죠. 더 아끼려면 우측 상단 드롭다운 메뉴에서 VPS 플랜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걸 KBM2에서 KBM1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4GB 램, 50GB 디스크 공간, 4TB 대역폭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시작하기에 충분한 사양입니다. 오픈클러에서 대부분의 무거운 작업은 외부에서 실행되는 서드파티 LLM들이 처리합니다. 플랜을 변경하셨으면 이제 배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는 장바구니 화면인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등록 기간입니다. 한 달, 12개월 또는 24개월치를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선택하면 월별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달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한 달 플랜에는 저희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10%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플랜은 12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불 비용이 $100 미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옵션을 끄면 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LLM을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AI를 빼면 가격이 저렴해져 아주 싸게 시작 가능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추가 옵션들이 보입니다. 즉시 웹 스크래핑 기능 추가도 가능해 유용합니다.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AI 전용 이메일이나 일일 자동 백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 자동 백업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버전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 옵션을 끄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연 시간이 가장 낮거나 본인과 가장 가까운 서버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독일 서버가 57밀리초로 가장 낮은 지연 시간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저는 그 서버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원하는 대로 맞췄으면 위로 스크롤해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계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구글, GitHub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문 요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환불 보장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 설정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호스팅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제를 완료하려면 청구지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 확인 페이지가 나오고 바로 오픈클로 설정 마법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따라할 때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호스팅어와 오픈코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화면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따라오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기본 개념을 적용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픈코어는 오픈소스입니다. 자체 AI 모델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AI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제공업체에서 API 키를 받아와야 해요. 이것이 에이전트의 사고를 실제로 구동합니다. 비용은 업체에 직접 지불하며 오픈클로나 호스팅어가 아닌 AI 업체에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시작 시 원하는 AI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Anthropic, OpenAI, Gemini, X, Nexus 등이 있습니다. 하나만 연결해서 시작해도 되고 여러 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잘 작동해요. 저는 Anthropic을 좋아해서 이걸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다른 AI 제공업체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API 키를 받는 과정은 어느 업체든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은 입력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새 탭에서 열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한다면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는 계정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 크레딧을 구매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 예를 들어 $20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앤thropic의 경우 최소 $40나 $50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계정에 $40를 충전하면 요금제 제한표에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 제한에 걸려서 봇이 응답을 멈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충전하고 싶은 금액을 선택한 후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하세요. 그 다음에는 API 키를 발급받으세요. 키 생성을 클릭하고 키의 이름을 정하세요. 저는 제 키를 오픈클로우라고 부를 거고 그런 다음 API 키를 복사하세요. 이 키는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이 키를 손에 넣으면 당신의 API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키를 복사한 뒤 허스팅으로 돌아가서 해당 입력란에 붙여넣으세요. 원하는 만큼 여러 AI 제공업체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한 후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텔레그램 봇 토큰 입력란을 찾으세요. 이제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봇이 바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오픈클로와 실제로 대화할 때 사용할 도구입니다. 아직 텔레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무료로 설치하세요. 설치가 끝나고 텔레그램을 열었으면 botfather를 검색하세요. 검색창에 botfather를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래 설명란에 botfather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링크도 준비해뒀어요. botfather는 텔레그램 공식 봇 제작용 봇입니다.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공식적인 절차예요. 이제 시작, Start 버튼을 눌러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New 버튼 명령어를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클릭할게요. 이제 봇의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저는 제 봇 이름을 Flint로 할게요. 다음으로 봇의 사용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bot로 끝나야 해요. 이 사용자 이름도 텔레그램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찾기 어렵다면 좀 더 긴 이름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저는 Flint, The Wonderbot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Butterfather가 토큰을 반환해 줍니다.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긴 문자열이 토큰이에요. 이건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 토큰을 복사해서 허스팅글로 돌아가 텔레그램 봇 토큰 입력란에 붙여 넣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이제 Deploy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에 이동하는 페이지에는 설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설문이 나오면 작성해도 되고 그냥 맨 아래로 내려가서 에스카이핍을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허스팅글 H패널 안에 있는 도커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픈클러가 이미 실행 중이고 허스팅겔가 우리의 전체 설정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리버스 프록시도 설치해줬어요. 혹시 지금 더커가 뭔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더커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독립적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비슷하죠. 오픈글로 대시보드를 열려면 게이트웨이 토큰을 복사하고 액세스 열에서 오픈을 클릭하세요. 여기에 게이트웨이 토큰을 붙여넣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픈클로 대시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 중앙에는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채팅창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인사를 해볼게요. 첫 메시지를 보내면 에이전트가 Bootstrap이라는 짧은 온보딩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soulmd와 user, md 같은 파일을 작성합니다. AI가 주는 질문에 그냥 답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준비할 건 없어요. 저한테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도요. 한번 알려줄게요. 당신의 이름은 플린트입니다. 제 이름은 메시예요. 다음으로 분위기나 어떤 종류의 보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시그니처 이모지도 요청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색에 개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없다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행에 초점을 맞춘 어시스턴트를 시작점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원하는 게 확실해지면 언제든지 이 세부 사항들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답변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친절하고 캐주얼한 여행 계획 어시스턴트라고 설정할게요. 이모지는 자유롭게 고르세요. 이제 파일을 작성할게요. 추가 정보 요청 메시지가 오면 먼저 시간대를 묻고 다음으로 연락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대가 무엇인지 답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클럽 페어링 CLI 명령어를 사용해서 텔레그램을 설정하자고 했어요. 먼저 duocast openclaw AI 채널 페어링에서 페어링 문서를 읽으세요. 텔레그램보 토큰은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를 거예요. 좋아요.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색에 메시지를 보내면 페어링 코드로 답장해 준다고 안내가 나왔네요. 그럼 그 코드를 여기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 다시 텔레그램으로 가서 But Further가 제공한 링크를 클릭해서 세복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시작, Start을 누르면 이렇게 페어링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오픈클러 대시보드의 채팅창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다시 안내가 나오면서 텔레그램에서 보색에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하네요.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면 텔레그램이 잘 작동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해요. 이제 제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제 텔레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로그인된 어떤 기기에서든 오픈클라우드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오픈클라우드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인터페이스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채팅창 왼쪽 상단에는 세션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각 세션을 별도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세션, 즉 여러 대화가 있을 때 이곳에 표시됩니다. 가운데에는 모델 드롭다운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어떤 AI 모델이 메시지에 답변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결한 공급자에서 모델 목록을 불러옵니다. 지금은 기본 값으로 두세요. 모델 선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 수준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을 선택하면 더 느리지만 추론 능력이 좋아지고 더 많은 토큰이 소모되어 비용이 더 듭니다. 낮은 수준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답변이 꼼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값인 적응형으로 두겠습니다. 메시지에 무언가를 첨부하고 싶으면 클립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음성 입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새 세션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게 새 파일을 추가하는 버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클립 모양 아이콘은 파일을 첨부할 때 쓰고 플러스 버튼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 쓰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에이전트가 배포됐고 개성도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알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캘린더를 관리하고 실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기 전에 30초만 안전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더 진행하기 전에 보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클릭 템플릿에는 이미 샌드박스 실행 등 합리적인 기본 설정이 적용되어 있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값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습관입니다. 그럼 그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첫 일주일 동안은 에이전트를 텔레그램에서만 사용하세요. 은행 앱과는 연결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하지 말고 트레이딩 계정도 연결하지 마세요. 우선 적은 일로 신뢰부터 쌓으세요. 둘째, API 키나 인증 정보를 텔레그램 채팅창에 직접 붙여넣지 마세요. API 키는 비밀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API 키는 서비스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채팅 기록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API 키는 호스팅이나 패널의 환경 변수로 입력해야 하며 첫 자동화를 만들기 전에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셋째,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확인해달라고 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냥 반사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승인 절차는 실제로 무엇을 승인하는지 확인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진짜로 유용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에이전트에게 몇 가지 스킬을 부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에이전트는 대화를 나누고 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전부예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캘린더를 읽거나 GitHub에 코드를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려면 스킬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킬은 본질적으로 에이전트를 위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스킬을 선택하면 에이전트가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킬은 클러합이라는 마켓플레이스에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픈클러 대시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스킬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미리 설치된 스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AT 탭에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y에서는 설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정 필요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아직 추가 설정이 필요한 스킬들을 보여줍니다. 오픈클러에 새로운 스킬을 추가하려면 먼저 원하는 스킬을 찾아야 합니다. 새 탭을 열고 클라우합 AI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특정 스킬을 찾고 있다면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천 및 인기 스킬을 쭉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킬을 찾았다면 클릭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컬 머신에서 실행할 경우 명령줄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나 채팅을 통해 설치를 바로 진행하고 싶을 때 사용할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넣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스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이러스 토탈 스캔 결과에 따르면 이 스킬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킬들은 잠재적으로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하브는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킬은 잘 만들어져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자, 설치 횟수, 평점을 확인하세요. 뭔가 이상해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고 안전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면 나중에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에이전트가 이메일을 읽고 캘린더를 관리하며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꺼내오는 등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챕터가 전체 과정을 실제로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GOG, 즉 구글 원 게이트웨이는 Gmail, 캘린더, 드라이브, 문서, 시트, 연락처를 하나의 OAE-UAT 플로우로 연결해주는 단일 스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챕터는 다른 챕터들보다 조금 더 길지만 한 번만 해두면 되고 그만큼 얻는 것도 큽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클럭캡에서 GOG를 검색하세요. 구글로 검색해도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피터 스타인버거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 STIPT에서 만든 이겁니다. 그걸 클릭한 다음 설치 및 설정을 위한 프롬프트를 복사하세요.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서 그 프롬프트를 붙여넣으세요. 스킬이 설치되었다고 메시지가 왔네요. 이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은 당연히 누가 요청하는지 확인한 후에야 받은 편지함 접근 권한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OAuth 자격 증명을 생성한 뒤 그것을 에이전트에 붙여넣는 것입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한 번만 하면 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OAuth에는 한 앱이 다른 앱의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구글 쪽에서 접근을 승인하면 구글이 자격 증명을 반환하고 에이전트가 그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건 다른 웹사이트에서 구글로 로그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새 탭을 열고 Console, Cloud, 구글컴으로 이동하세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 상단에서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한 다음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제 프로젝트를 오픈클러라고 부르고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APs 및 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사용 설정된 APs 및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이제 사용하려는 각 구글 서비스별로 API를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Gmail부터 시작해 봅시다. 상단에서 APIs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클릭한 다음 Gmail을 검색하세요.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사용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Gmail API 페이지에서 상태가 사용 설정됨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글 서비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APIs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사용할 기능을 검색하세요. 사용하려는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Gmail, 캘린더, 드라이브, 시트, 문서, 피플 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OAuth 과정이 전체 설정 중에서 아마 가장 번거로운 부분일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API를 하나씩 활성화하고 OAuth 동의 화면을 설정해야죠. 전체 과정이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두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얻는 이득이 정말 큽니다. 모든 개별 API를 추가했다면 이제 왼쪽에서 OAuth 동의 화면을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 앱 이름을 입력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OpenClaw라고 부를게요. 사용자 지원 이메일 드롭다운에서 본인의 이메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Audience 대상에서는 외부 External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연락처 정보에는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세요. 모든 설정이 끝나면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OAuth 구성이 완료됐으니 왼쪽에서 Audience 대상을 클릭하세요. 테스트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스크롤하여 테스트 사용자, 섹션의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메일 주소 입력 후 저장을 누르세요. 이제 OAuth 자격 증명을 설정합니다.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세요. API 및 서비스의 자격 증명을 클릭하세요. 상단 자격 증명 만들기에서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유형은 데스크톱 앱으로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는 이름을 OpenClaw로 정한 뒤 만들기를 누릅니다. 여기 OAuth 클라이언트가 생성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 팝업 하단에 있는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그 JSON 파일을 보색에 보내세요. Gmail 주소를 물어볼 수 있으니 그냥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클릭할 수 있는 길고 긴 링크를 제공할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세요. 새 탭에서 열고 계정에 로그인하면 구글에서 이 앱을 인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개발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개발자이시라면 계속 Continue를 클릭해 진행하세요. OpenClaw의 도구 접근을 위해 모두 선택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속 Continue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뜰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주소창에 있는 전체 URL을 복사해서 텔레그램에 다시 붙여 넣으세요. 가끔 상태가 만료되어 바로 진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승인 Authorize를 해주세요. 그리고 URL을 복사해서 OpenClaw에 제공하면 됩니다. 좋아요. OpenClaw가 말하네요. 이제 구글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빠르게 테스트해 봅시다. 텔레그램에서 우리 보색에 조이 노바디와 화요일 28일 오후 4시에 1시간짜리 미팅을 내 캘린더에 추가해줘라고 말해봅시다. 이 경우처럼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네, 진행해도 된다라고 할게요. 잠시 후 제 캘린더에 미팅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오픈클로도 이를 확인해줬어요. 이제 오픈클로가 캘린더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건 알았으니 읽을 수도 있을까요? 이 미팅을 다른 시간으로 옮기고 오픈클로가 그걸 알아챌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픈클로에게 미팅을 옮겼어 라고 물어볼게요. 지금은 언제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바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라고 빠르게 답변해 줍니다. 정확히 맞아요. 이메일, 구글 문서, 시트,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것이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앱에 접근 가능한 에이전트가 생겼습니다. 기능 추가 전 에이전트가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보여드리죠. 이게 개인화의 핵심입니다. 모든 에이전트는 개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에이전트는 좀 평범하네요. 부트스트랩 마법사가 첫 단계를 마쳤지만 아직은 미숙합니다. 4개의 파일이 에이전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각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직접 파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에이전트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작업 공간 파일에 접근하려면 왼쪽에서 에이전트를 클릭한 다음 파일 탭을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핵심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agents, soul, tools, identity, user, heartbeat, memor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gents는 행동 규칙집입니다. 예를 들어 파괴적인 행동은 항상 확인하기, 일정 잡을 때는 내 캘린더를 우선 사용하고 이메일은 두 번째로 사용하기, 밤 10시 이후에는 이메일을 절대 보내지 않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오전 6시 이전에도요. 이 파일을 업데이트하려면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agents MD의 규칙을 추가해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내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 그리고 오전 6시 이전에도요. 이렇게 하면 조용한 시간대 규칙이 추가됩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새로 고침을 클릭하세요. agents를 클릭한 다음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려보면 조용한 시간대 규칙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 워크스페이스 파일의 기본으로 포함된 다른 규칙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직접 수정하고 싶다면 에디터를 클릭한 다음 이 텍스트 내용을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oulmd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성격 파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부트스트랩 이후에 당신과 나의 soulmd는 약합니다. 거기에는 도움이 되라, 보여주기 식으로 돕지 마라 같은 일반적인 말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하죠. 진짜 어시스턴트처럼 느끼게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기본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내용이 꽤 짧아요. 여기에는 아까 온보딩에서 입력한 정보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soulmd에는 여행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봇의 개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봇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텔레그램에서 soul을 업데이트해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플린트라는 이름의 노련한 여행사 스타일의 개인 비서입니다. 말투는 건조하고 직설적이며 약간은 빈정거리는 스타일이고 제 돈을 아껴주는 데 신경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답변을 하고 설명할 때는 여행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신다면 에디터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수동으로 이 내용을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oul이 업데이트되었다고 나오고 이 탑승권에 도장이 찍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네요. 벌써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사용자 파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파일은 봇이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역할, 습관, 가족, 선호도 같은 것들이죠. 이 정보는 처음 온보딩할 때 아주 간단하게 입력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봇과 대화할수록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쌓입니다. 대화 중에 그냥 언급만 해도 이 정보가 업데이트돼요. 예를 들어 참고로 저 햄버거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화창에서는 모든 여행지마다 햄버거 리포트는 꼭 챙겨드릴게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다음 미리 보기를 클릭해보면 이제 컨텍스트에 햄버거를 좋아함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파일은 메모리입니다. 이건 상호작용 로그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했고 봇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기록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에이전트의 작업 메모리라고 할 수 있죠. 이 파일은 직접 건드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 파일 덕분에 여러분의 봇이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드리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이 과정이 이 파일을 장기 기억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당장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에이전트는 개성을 갖췄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의 앱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에이전트를 일정에 맞춰 작동시키기 전에 외부 도구를 연결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설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PI 키가 실제로 저장되는 곳이죠. 보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듯이 API 키는 절대 텔레그램 채팅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API 키는 호스팅글 패널에서 환경 변수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드파티 키의 영구적이고 암호화된 저장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날씨, 금융 등 어떤 것이든요. 그곳에 설정해두면 오픈클로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읽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호스팅글의 도커 매니저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픈클로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환경 변수 부분을 찾아 드롭다운을 열어보세요. 여기서 모든 시크릿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변수 이름이, 오른쪽에는 시크릿 값이 표시됩니다. 호스팅글은 이 값들을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저장 후에는 평문으로 값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 비행 모니터 자동화에서는 에이전트가 실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웹 검색보다 전용 항공 데이터 API가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CRP API는 다양한 구글 검색 API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Google Flights API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봇에 제공할 API 엔드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봇에게 보낼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Google Flights API 엔드포인트라고 입력하고 그걸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 계정으로 가서 API 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다시 Docker Manager로 돌아가서 환경 Environment Section 하단의 Plus Environment를 클릭하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일반적으로 환경 변수는 모두 대문자와 공백 대신 언더스코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flight underscore API underscore key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 입력란에 우리 API 키를 붙여넣으세요. 다음으로 저장 세이브과 배포 디플로이를 클릭하면 허스클가 오픈클로 프로젝트를 재시작해서 변경사항을 배포합니다. 이 과정은 약 20에서 30초 정도 걸립니다. 완료되고 오픈클로 is running이라고 표시되면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마저 작성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해봅시다. 항공편 데이터 API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여기서 답변이 왔는데 SERP API의 API 키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이름을 다르게 지정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맞춰줍시다. 그래서 관리 매니저를 클릭하고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환경 environment를 열고 flight API 키를 SERP API 키로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배포하세요. 그리고 다시 실행되면 이제 환경 변수들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후 빠르게 확인한 뒤 Flight Data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PI 키가 필요한 스킬이 있다면 꼭 이 세 단계 흐름을 기억하세요. 서비스에 가입하고 API 키를 받아서 환경 변수에 추가한 다음 저장하고 다시 배포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항공권 가격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실제 항공 노선에 적용해서 감시하게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Always On이 진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것을 만들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확인하는데 컴퓨터가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 가격, 아이 학교의 날씨, 특정 노선의 항공편,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 특가 알림,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게 바로 가장 먼저 자동화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여행 계획이 제 에이전트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항공편 모니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 Flight Data API를 연결했으니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오픈클로에서 일정을 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들기 전에 그 차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크로는 매일 오전 8시에 이 작업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 예측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죠. 대부분의 자동화 작업은 크론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트비트는 30분마다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무언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방식은 매번 새로운 AI 호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합니다. 모든 작업을 하트비트로 돌리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시 실행이 불필요하면 크론을 쓰세요. 텔레그램에서 설정한 항공편 API로 LHR발 CDG행 항공편을 다음 달 유동 날짜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이 $150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론으로 하루에 3번 확인해서 보내는 거죠.
에이전트가 생각한 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겁니다. 잠시 후 자동화 설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이 작업을 한번 수동으로 실행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삼아 말이죠. 어떤 데이터가 불러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 이미 $150 이하의 항공편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원한다면 작업을 업데이트해서 정말 아끼고 싶으면 $100 이하의 항공편을 찾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 여행사 봇이 항공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하루에 3번씩 확인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자동화 코딩에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죠. 제가 한 일이라고는 특정 툴의 API 키를 받아서 오픈크로어에게 그걸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것뿐이에요. 이제 작업은 자동화됐죠? 첫 자동화의 흔한 실수는 모든 걸 하트비트에 몰아넣는 겁니다. 메일함이나 날씨를 매분 확인하라는 식이죠. 가격을 매분마다 확인해라.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백그라운드에서 유료 API 호출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매분마다 실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크라운을 사용하세요. 자동화는 특정 AI 모델을 사용해서 사고를 처리하는데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가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델마다 비용이 다 달라요. 어떤 모델은 저렴하고 빠르고 어떤 모델은 비싸고 똑똑하죠. 모든 작업에 비싼 모델을 쓰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잔액이 사라집니다. 모든 작업에 저렴한 모델만 쓰면 정말 똑똑해야 할 순간에 에이전트가 멍청해집니다. 해결책은 스마트 라우팅이에요. 가벼운 대화에는 한 모델, 실제로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는 다른 모델을 쓰는 거죠. 세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GPT사나 클로드 오퍼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로 고성능이지만 느리고 비싸죠. 2단계는 GPT 미니나 소네트 같은 일상 작업용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빠르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3단계는 딥시크, 오픈머로즈 같은 저렴하거나 무료인 모델들로 단순 대화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작업을 계층별로 나누는 것이며 오픈 클라우드는 라우팅 규칙 하나로 자동 처리됩니다. 텔레그램 에이전트, MD의 규칙 추가를 요청해 채팅 등 간단한 작업엔 소네트, 추론, 조사, 도구 사용 요청 시엔 오퓨스를 쓰도록 지정 가능합니다. 원하는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되지만 간단한 작업에는 더 가볍고 저렴한 모델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플래그십, 최상위 모델을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이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는요,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크로가 규칙을 작성하고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크레딧 소모를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픈클로어의 워크스페이스 UI에서는 여러분의 사용량과 얼마나 많은 크레딧을 소모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사용량 메뉴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정확히 몇 개의 토큰을 사용했고 비용이 얼마인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비용은 2개의 세션을 합쳐일 $10입니다. 2개의 서로 다른 세션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7일, 30일 또는 사용자 지정 기간으로 변경해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토큰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는 데는 꽤 괜찮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AI 호출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LLM 제공업체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클라우드, 컴에 접속해서 클라우드 콘솔을 보면 사용 가능한 크레딧과 남은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꽤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간에도 이 잔액을 확인해서 각 메시지가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서드파티 API가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대시보드도 꼭 확인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대화에 사용할 모델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대화 중 언제든지 수동으로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오픈클로 대시보드의 채팅창에서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여기서 모델을 변경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연결된 모든 모델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저는 현재 Anthropic 모델만 연결해 두어서 클라우디 다양한 등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직접 슬래시를 입력해 명령어 목록을 띄운 뒤 머드를 입력하고 해당 명령어를 전송해서도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Browse Providers를 클릭할 수 있고 그러면 연결된 모든 다양한 제공업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오픈클라우드 대시보드에서처럼 현재 채팅 세션을 연결된 어떤 제공업체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피어스를 주로 사용하는 무거운 작업은 거의 끝났으니 토큰을 조금 아끼기 위해 채팅을 써네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메시지에 이 모델이 사용된다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 비용 관련 이야기와 함께 꼭 알아둬야 할 문제 해결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봇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텔레그램의 답장을 멈추거나 자동화가 멈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공업체 잔액이 다 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OpenAI야 Anthropic 대시보드를 열어서 남은 잔액을 확인하세요. 잔액이 0이라면 충전해주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봇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잔액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익숙해지는 동안 주의해야 할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치명적이진 않지만 각각이 예상보다 조용히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작업의 1티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할 때는 전혀 문제 없지만 최고 등급 모델을 몇 분마다 한 달 내내 실행되는 무언가에 연결해두면 주말 사이에 $10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작업에 맞는 티어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재시도 루프입니다. 도구 호출이 실패하고 에이전트가 연속으로 5번 재시도하면 그 5번 모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티어 모델보다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모델에서 더 자주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용량 패널에서 숫자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거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에이전트에게 3번 이상 재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당신에게 확인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규칙을 정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사실상 앞에 2가지가 결합된 경우인데 바로 최고 등급 모델에서의 하트비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동화 챕터 마지막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몇 분마다 비싼 연산이 백그라운드에서 당신이 보지도 않을 때 계속 실행되는 거죠. 무언가를 하트비트로 설정했다면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꼭 다시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라우팅 규칙도 설정했고 청구서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메모리 트릭입니다. 먼저 토큰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드리밍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토큰은 AI 모델이 실제로 인식하는 텍스트의 조각들입니다. 메시지의 모든 단어, 에이전트의 메모리에 있는 모든 줄, 그리고 불러오는 모든 컨텍스트가 다 토큰이 됩니다. 토큰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모델이 가져가야 할 컨텍스트가 많을수록 메시지 하나당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문제를 드리밍이 해결해줍니다. Memory, MD, 데일리 로그 기억나시죠? 모든 대화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파일이 점점 커지면서 곧 에이전트는 예전 대화 수천 개의 토큰을 매번 새로운 메시지에 끌고 오게 됩니다. 드리밍은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중요한 내용은 압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 예리하게 기억하면서도 토큰 비용이 끝없이 늘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드리밍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라이트 드리밍은 지난 하루를 훑어보며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고 당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User MD에 업데이트합니다. REM 단계는 더 긴 기간에 걸쳐 패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 마터가 이것에 대해 묻는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딥 단계에서는 큰 기억 덩어리들을 더 깔끔하고 압축된 형태로 다시 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져가는 토큰 수는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토큰들은 실제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좋아요. 이제 드리밍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에서 에이전트 섹션 아래에 있는 드리밍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리밍 끄기 버튼을 클릭해서 켜짐으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 대시보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드리밍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그 이유는 토큰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출은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업체 청구서에 나오며 해당 잔액 확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 모습입니다. 첫 주는 드리밍을 끄고 사용하며 에이전트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드리밍을 켜지 않는 이유는 그 기능이 추가 토큰을 소모하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의 메모리가 쌓이면 그때 드리밍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때부터 압축 기능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리밍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대시보드가 다시 시작됩니다.
가끔 에이전트에게 큰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CRM을 조사해서 비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하나씩 차례로 처리하는 대신 오픈클럭은 작업의 각 부분마다 작은 복사본을 만들어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본들은 모두 병렬로 실행되고 메인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답변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게 바로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출력 품질은 동일하지만 실제 걸리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클로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일정 관리 도구, 즉 Calendly, SavvyCal, CalCom을 조사해서 각각의 가격, 주요 기능, 그리고 1가지 약점을 알려줘. 비교표로 만들어줘.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 오픈클로우는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시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3명의 서브 에이전트가 이 작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클릭하면 생성된 3명의 서브 에이전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신만의 세션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보세요. 각 서브 에이전트가 하나의 도구 조사를 맡았기 때문에 병렬로 작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약 결과도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큰 항목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도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세션이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들을 완수하기 위해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잘 작동하지만 언젠가 고장날 수 있죠. OAU의 토큰이 만료되거나 스킬에 버그가 생길 수 있고 구글이 요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이며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해결 팁을 알려드릴게요. 에러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에이전트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론잡이 실패했다는 에러가 떴네요. 그럼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한번 써보죠. 플린트, 이 에러 뭐야? 이걸 어떻게 고치지? 그러면 에이전트가 문제를 조금 더 파악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주죠. 이런 식으로 전체 에러의 8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OAuth나 기타 인증 정보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증 오류 때문에 받은 편지함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여기 보면 해결 방법으로 reauth gmail이라고 입력하면 같이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어, 다시 인증하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계정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더 깊이 파고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픈클로우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왼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로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오픈클로우가 기록한 모든 로그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경고, 모든 에러, 그리고 모든 작은 정보까지 모두 이곳에 상세한 로그 목록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픈클로우가 마주치는 모든 에러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픈클로우도 이 로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이전트와 로그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에러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시스템이 망가졌고 설정이 완전히 꼬여서 고칠 방법이 없다면 언제든지 마지막으로 저장된 백업이나 스냅샷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호스팅 또는 도커 매니저로 가서 백업 및 모니터링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일일 자동 백업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일일 백업 옵션을 활성화했다면 이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업은 주간 단위로 저장됩니다. 백업에서 복원하려면 단순히 복원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해했음을 확인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현재 VPS의 모든 파일이 백업된 버전으로 대체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버전이 잘 작동하고 있으니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VPS에 스냅샷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 스냅샷 생성 섹션을 찾아 스냅샷 생성을 클릭하세요.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스냅샷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큰 설정 변경을 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냅샷에서 복원하는 방법도 자동 백업에서 복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을 변경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마지막으로 정상 작동했던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 일부는 결국 클라우드 VPS 대신 직접 하드웨어에서 이걸 실행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그 이전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직접 만지는 걸 좋아하거나 반복되는 비용이 없는 걸 원하거나 기계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경우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며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전 경로입니다.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제 솔직한 추천은 오늘은 클라우드 VPS에서 시작해서 익숙해진 다음 실제로 원하는 기능이 뭔지 알게 되면 그때 직접 하드웨어로 이전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클러 대시보드에서 전체 백업 생성이라고 입력하세요. 백업이 완료되면 그 백업을 기본 설정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픈클러는 사용자가 오픈클러 인스턴스를 설정하려는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포함하여 자세한 지침 목록을 제공합니다. 해당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사할 준비가 되면 이사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DOCS, OpenCLA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참고로 여기서부터 터미널을 사용함으로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미뤄뒀습니다. 오픈클러가 새 컴퓨터에서 잘 실행되면 백업도 문서의 명령어 한 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이사 과정에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도된 것이고 사실 보안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텔레그램 봇 토큰은 버파드를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구글 계정도 앞서 했던 OEUTH 과정을 통해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LLM, API 키도 로컬 환경 변수 파일에 추가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외부 서비스의 인증 정보는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컴퓨터를 샀을 때 모든 계정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컴퓨터에는 아직 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에이전트 자체는 온전하게 옮겨집니다. 워크스페이스와 메모리 파일, 설치한 모든 스킬, 에이전트 MD에 있는 모든 규칙, 직접 조정한 페르소나, 그리고 설정한 모든 자동화까지요. 새 하드웨어의 에이전트도 동일해요. 새 집에서 새 열쇠로 깨어난 겁니다. 에이전트가 실행됩니다. 폰에서도 돼요. 에이전트는 당신을 기억하며 자동화된 작업을 실행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모든 일을 계속 처리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도 우리는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작은 작업을 시키고 메모리가 쌓이게 두세요.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스킬을 추가하면 됩니다. Subtle MD를 조정해서 에이전트가 정말 당신만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만의 독특한 성격, 원하는 대화 방식, 당신만을 위한 단축키까지요. 이제 제품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팀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통해 가입해서 호스팅이나 VPS를 10% 할인받으세요. 그리고 원클릭 배포로 오픈클러를 손쉽게 설정하세요. 템플릿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멋진 걸 만들어 보세요.